어제 발생한 울산 앞바다 지진은 경남 대부분 지역에서 감지됐습니다. 지진 대비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리 원전은 어제 지진에 정상 가동됐지만 경남에 가깝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 소환 청구 서명부에 유효 서명자 수가 청구 요건에 부족해 보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시 의회 39사단 이전 사업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채택을 두고 갈등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그동안 경남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여겨졌지만 더는 안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올 들어 5차례나 지진이 감지된 데 이어 어제 울산 앞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이 경남까지 영향을 주며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한 고등학교 자습실. 공부하던 학생들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두리번거립니다. 잠시 뒤 대부분 학생이 두리번거리며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다 지진으로 인한 진동을 느낀 겁니다. 민감한 아이들은 처음에 바로 느꼈고 고개를 이렇게 자습하다가 들었고 2, 3초 뒤에 조금 강하게 쿵 하면서 올 때는 대부분의 학생이 고개를 다 들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난 규모 5.0의 지진에 경남 대부분 지역에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경남 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1,400여 건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금방 지진이에요. 많이 흔들리던데. 아니, 제가 누워있는데 많이 흔들려가지고 이게 직접 저희가 내려가야 되나. 다행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경남 지역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지난 4월 일본 규슈에서 난 지진 진동이 경남에서도 감지됐는가 하면 창녕과 합천에서도 같은 달에 규모 3 이하의 지진이 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경남 도민들도 지진 대처 요령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집 안에서 제일 안전한 머리를 제일 보호할 수 있는 테이블이나 단단한 테이블이나 식탁 밑에 피신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실외에 있을 땐 벽이나 건물 주변을 벗어나 광장 같은 넓은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어젯밤 누구보다 불안했던 사람들은 지진 진앙지와 가까운 원전 지역 주민들입니다. 다행히 원전은 정상 가동됐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리원전이 내다보이는 마을 도로를 비추는 CCTV가 갑자기 흔들립니다. 68km 떨어진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한 직후 모습입니다. 창문이 흔들리가 나오는데 그래 쫓기시 뉴스에 지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떠올린 주민들은 원전 안전부터 걱정했습니다. 빌라나 이제 원룸 쪽에 이제 2, 3층에 사시는 분들은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됐느냐. 원전 운영사는 한때 경계 단계 비상 체제에 들어갔지만 발전소 가동에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다. 고리 본부는 현재 정상 근무 체제로 전환했고 추가 예진 등에 대비해서 현장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진앙지와 가까운 부산과 울산, 경북에 들어선 원전만 모두 20기. 문제는 이 일대에 밀집한 원전이 이번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느냐입니다. 이들 원전은 규모 6.5에서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 단지에 지각 활동이 활발한 활성 단층대가 있어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역사 지진을 볼 때 이 중에 한 7.4까지의 지진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원전 피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주민 소환 투표를 위한 유효 서명자 수가 청구 여건보다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인 측에 무효로 판명된 서명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보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경남 22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경남지사의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서명부에 적힌 35만 4천여 명의 이름과 주소, 날인 등이 맞는지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대조하는 겁니다. 경남선관위의 확인 작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인데 유효 서명 수가 주민소환 청구 요건에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명자 35만 4천여 명 가운데 유효 서명이 주민소환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경남 유권자의 10%인 26만 7천여 명에 모자라는 것입니다. 무효 서명은 서명자의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거나 주민번호가 맞지 않는 등입니다. 7월 중순까지 서명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주민 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효표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관건입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무효 서명에 대해 한 차례 더 소명 기회를 주는 2주간의 보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민 소환 청구인들이 무효로 판명된 서명자를 만나 요건에 맞게 다시 서명을 받아올 경우 유효 서명으로 인정됩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쯤 위원회 공식 회의를 열어 홍 지사 주민 소환 서명부 검표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후 보정 기간 동안 유효 서명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 홍 지사 주민 소환 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창원시의회 39사단 이전 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조사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39사단 이전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건데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을 놓고 갈등이 예상됩니다. 송윤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39사단 이전 사업에 대한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조사 계획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창원시 제39사단 부대 이전 및 개발 사업과 관련된 추진 업무 실태 전반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가 39사단과 민간 사업자와 맺은 협약서와 총투자비 조정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오는 12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위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다음 달 초에 관계 공무원을 면담 조사하고 다음 달 말까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자료 공개 여부와 증인 채택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창원시는 민간 사업자의 승인을 얻거나 군사 기밀이 아닌 자료만 제출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시의회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 위한 핑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박한수 국회의원과 권경석 전 국회의원 등의 증인 채택 문제도 마찰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이 사업의 배경과 관련해서 의혹이 있거나 또 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나타나면 좀 불가피하게 그 두 분이 증인으로 채택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1조 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지만 관련 자료 공개 없이 추진되면서 제기됐던 많은 의혹들이 이번 특위 활동으로 얼만큼 해소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밤늦은 시간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침입부터 금고를 훔치는 데까지 10초도 걸리지 않았는데요. 이들 중 한 명은 출소 2주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도에 김준원 기자입니다. 밤 늦은 시각, 남성 2명이 상가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한 가게 안을 들여다보더니 출입문을 잡고 힘껏 흔들어 봅니다. 그러자 잠긴 문이 힘없이 열리고 남성은 금고를 훔쳐 밖으로 달아납니다. 문을 열고 금고를 훔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7초. 또 다른 상점에서는 공구로 문을 치고 발로 차 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고를 훔칩니다. 이렇게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스크 쓰고 하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옛날에 하던 방법을 그냥 막 흔드는데 열리던데요. 범행 목적은 유흥비 마련. 2명 중 1명은 절도로 붙잡혀 1년 4월에 형을 치르고 출소한 뒤 2주 만에 또 가담했습니다. 2주 동안 창원, 대구 등 전국 8곳을 돌며 25차례에 걸쳐 1,000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피의자들은 상가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문 위에 잠금 장치가 하나만 있는 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마지막 열차를 이용해서 범행지에 도착을 합니다. 범행 시간은 곧 한 3시간에서 4시간이 소요됐는데 첫 차 시간을 맞춰서 범행 이후에 첫 차를 타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20살 권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환경부가 경상남도에서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을 결국 반려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신청은 공익성과 환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경상남도에 반려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용역을 진행해 환경부의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여러 노선을 검토해 지난 5월 31일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노동조합이 사측의 불성실한 단체 협상에 항의한 파업 찬반 재투표에서 88.2% 찬성으로 쟁의 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앞선 지난달 파업 찬반 투표에서 8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지만 사측의 구조조정안에 따른 파업은 조정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파업 사유를 바꿔 재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거제시의 각종 경제 지표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거제시 조사 결과를 보면 아파트 가격이 최고 20% 떨어졌고 원룸 공실률은 7%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한 달 동안 신차 등록 건수는 3,0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줄었습니다. 등록 외국인 수는 지난 5월 말 기준 14,769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282명이 감소했습니다. 창원지검과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스마일 공익신탁에 참여하기로 하고 오늘 기탁 행사를 열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